내가 나서야 대한민국을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내가 나서야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다. 그럼 90만 표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조금 더 우리 당원들이 조금 더 열심히 나서주면 저는 100만 표까지도 득표가 가능한 지경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세웠던 이 득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진짜죠? 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입니다. 저는 교육연수위원장 하기남입니다. 저희 교육연수위원회에서는 우리 도당의 주요 당원들을 모시고 우리 당원들에 대한 교육 자료로 또 대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대통령 선거 운동이 이제 목전에 왔습니다. 경남 선대위도 꾸려졌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송순호 도당위원장님, 우리 경남 선대위 총괄 선대위원장님이신데 송순호 도당위원장님을 다시 한번 모시고 우리 경남 선대위는 어떻게 선거운동을 할지, 또 주요 역점은 무엇인지, 다가오는 이재명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역시 우리 도당의 공보국장, 지금 공보본부장을 맡고 계신데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당원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송순호 도당위원장님, 총괄선대위원장님께서 간단히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쨌든 작년 12월 3일 계엄 이후에 대한민국이 상당히 혼란한 시대를 거쳐왔고, 또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무너진 민주주의, 또 무너진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웠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4월 4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이 확정되고 6월 3일 날 장미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무너진 헌법 질서를 세우고 또 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워내서 민생 그리고 경제를 회복하는, 그래서 성장과 회복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절명의 과제를 안고 대선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민들과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6.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좀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공복장님, 이번 선대위에서 우리 경남 선대위에 지금 우리 송순호 도당위원장님이 주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위원장께서는 중앙당의 또 상임 선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맡으셨고요. 경남 선대위에서는 상임 선대위원장과 총괄 상임 선대본부장을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공보본부장이라고 소개를 하셨는데요. 저는 SNS 팀과 공보팀을 함께 묶어서 공보단장을 맡았습니다. 단장. 죄송합니다. 급이 훨씬 더 높네. 아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우리 이 경남 선대위 SNS 그 주 역할을 우리 공보단장님 신순정 단장님께서 맡고 계신 거네요. 네네네. 많은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 지금까지 보면 윤석열의 내란, 그 계엄 내란이 있었고, 또 얼마 전에는 조희대의 사법 내란 쿠데타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극복해가면서 우리가 이제 정말 어렵사리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자, 우리 송순호 총괄선대위원장님, 이번 대선이 정말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는지 한번 우리 당원들께 한번 좀 장엄하게, 준엄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이번 대선은 이게 빨리 치러지는 선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기 대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통상적으로는 2년 후에 치러야 될 선거를 2년 앞당겨서 이번에 빨리 치러지는 선거잖아요. 그런데 왜 빨리 치러지게 됐냐? 이건 우리 국민들 모두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한 거죠. 위헌
위법적인 개헌을 통해서 내란을 획책한 거 아닙니까? 본인들의 영구적인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총칼을 들어서 내란을 획책한 것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된 거죠.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 이것이 다 끝난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맹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1차 내란은 윤석열에 의해서, 2차 내란은 모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내각, 한덕수, 그다음 최상목, 또 그와 관련 내각들에 의해서 2차 내란이 일어났고, 3차 내란은 여러분들이 정말 상상하기도 끔찍했던 사법부의 내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기현 판사가 내란 수개를 탈옥시켜버렸고, 또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탈옥의 또 방조범이 되어버렸고, 네. 그것이 또 넘어가니 대법원장을 필두로 해서 이재명 후보의 후보직을 박탈시키겠다라는 뭔가의 엄흉한 업무가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여전히 내란 세력에 의해서 내란을 연장하려고 하는 이런 획책들이 준동하고 있다. 이거와 관련해서 이번 대선은 정말 민주당이 압도적 정권 교체로 인해서 내란을 종식시키는 것, 이것이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이기도 하고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라는 사람, 민생과 회복을 바라는 사람,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하는 사람 모두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서 새로운 정권 교체, 민주정부를 수립하는데 의의가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란은 좀 확실하게 종식 좀 시켜야죠. 그렇죠. 뭐 끔찍하잖아요. 징글징글 합니다, 예, 진짜. 예, 끝났다 싶으면 다시 고개 쳐들고, 끝났다 싶으면 다시 고개 쳐들고, 징글징글합니다, 진짜. 정말 쫄깃쫄깃한 순간이 정말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진짜 이번에는 이제부터 진짜로 선거만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경남 선대위는 5월 3일 날 발대식을 했고요. 그리고 5월 8일 날 선대위 첫 회의와 함께 캠프 현판식을 가졌는데요. 경남 선대위 구성과 주요 역할에 대해서 좀 위원장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대위는 말 그대로 진짜 대한민국 경남선거대책위원회 이름을 이렇게 붙였고요. 그것은 중앙선거대책에도 똑같은 이름입니다. 정말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겠다. 그러려고 하면 앞에 모두의 이번 대선의 의미를 설명했던 것처럼 정말 내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에 필요한, 동의하고 합의하는 모든 세력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번 대선에 임해야 된다. 그래야 압도적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내란 종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들을 녹아낸 용광로 선대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당내로는 보면 상임선대위원회에 전현직 국회의원님들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또 특히 이제 우리 김경수 전 도지사가 이번에 대선 후보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선 후보로 나갔던 김경수 후보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째 보면 조직적으로 가장 큰 조직을 가지고 있는 한국노총에서 조직적 방침을 정했어요. 이번에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했거든요. 그러면서 중앙선대위도 한국노총 본부장님이 총괄선대위원장에 결합하신 것처럼 우리 경남에도 한국노총 도본부장님을, 정진용 의장님을 우리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모셔서 상임선대위원을 구성했고요. 그 하위 단위에는 이제 공동선대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각급 위원장님들, 각 지역위원회 위원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선거일선에서 가장 열심히 뛰어주시고 성과를 내셔야 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위원회 위원장님들, 그리고 경남도당에는 상설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상설위원회 위원장님들, 그리고 사회단체, 시민단체, 노동단체, 아까 말한 것들은 우리 정권 내란 종식, 정권 교체에 동의하고 합의하는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을 모두를 사실은 공동선대위원장을 모시고 있고,
이후로도 계속 그런 분들이 함께 하실 분들이 있으면 함께 모셔서 선대위원회 결합을 시켜서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그 하위 단위로는 선거대책본부라고 본부장과 관련해서 또 만들어 놨습니다. 본부장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경남에 있는 어디 보면 저 사람이 좀 이름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다 본부장을 모시려고 합니다. 저도 교육연수 예. 본부장. 다 본부장님을 모셔서 본부장님들이 일선에서 정말 우리 대선에 진두 선봉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있고, 그렇게 해서 경남 선대위는 정말 용광로 선대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선거 방식에 있어서도 예전에 선거 방식과는 조금 차별화가 있지 않아요? 선거는요, 뭐 사실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획득하는 거잖아요. 표를 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선거의 성격상 정말 우리 국민들이 지난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정말 징글징글한 윤석열 정권, 그리고 그 내란 잔당들, 또 내란에 동조한 정당, 이들이 행하는 행태나 작태들을 보면 대한민국을 아예 말아먹을 심산인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착살내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니, 저쪽에서는 대한민국을 착살내겠다 하는데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 국민들이 그게 맞서서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이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를 하셔야 또 당선되는 거고, 그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할 거고요. 구체적 방안으로는 저희들이 20만 특보를 좀 모집해 보겠다. 20만 명. 20만 명의 특보단을 좀 모집하겠다. 그리고 이제 광장선대본이라고 이제 우리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야사당에 있는 당에서 이제 자당의 후보를 내지 않는 정의당, 이름을 민주노동당으로 바꿨거든요. 민주노동당과 또 몇 개 정당을, 소수 정당을 제외하고 나면 좀 중소에 있는 야사당이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 그다음 이제 진보당, 그다음 이제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 이렇게 해서 이제 야사당이 우리 아마 오늘 내일 중에 야 공동 원탁 테이블에서 아마 합의를 할 겁니다. 그분들은 이제 민주당 선대위는 오기 어렵지만 이제 광장 선대위. 네, 광장 선대본에서 꾸려서 네. 그걸 이제 우리 경남 선대위 체계에 들어와야 됩니다. 안 들어오고 따로 하면 선거위반이거든요.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이제 네. 광장이라는 그렇죠. 광장 선대본의 중간지대에서 모여서 그렇죠, 이제 그렇죠. 이렇게. 네, 그렇게 처음으로 경남에서는 구성되는 선거 본부의 형식이라서 그것은 뭐냐면 정말 내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에 합의하는 모든 제야 정당, 모든 단체가 함께해서 이번 선거를 치르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경남의 정치판을 이번에 한번 뒤집어 보겠다. 항상 경남이 보수 정당이 우위를 점하는 정당이었고, 혹자들은 뭐 국민의힘 정당, 보수 정당의 이름을 달고 막대기면 꽂으면 당선되는 게 우리 지역의 정치판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정치판을 이번만큼은 바꿔보겠다라는 이런 결의가 엄청납니다. 그 지난 대선에서 우리 민주당의 득표율과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의 목표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우리 경남 지역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36.78%인가 그래요. 36.78%.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목표로 한 것은 프로테이지가 필요 없다. 무조건 경남에서 1위 득표를 하겠다. 양자 구도면 50%를 넘기는 거고, 3자 구도면 그 3회 후보가 가져가는 6, 7%를 빼고 나서 해보면 어쨌든 1위 득표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아까 이제 광장선대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경남의 정치판을 바꾸겠다는 이런 결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 보고요. 우리 경남 단위에서 경남 단위 선거에서 1위를 한 적이 딱 2번이 있습니다. 우리 어째 보면 보수 개혁 정당들이 예전에 이제 김두관 전 도지사가 후보로 나왔을 때 1등으로 당선됐거든요. 그때 1등을 한 경험이 있고, 또 2018년에 김경수 도지사 후보로 나와서 그때 53%인가 이렇게 득표를 했거든요. 그것이 경남에서 1위를 한 경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남에서 이번 대선에서 1위 득표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유 뭐 불가능한 소리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40%면 넘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대선에서
40%를 넘겨본 적이 없어요. 다들 36%, 38% 정도까지는 갔었는데 40%를 넘어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구체화해서 현실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야 40% 넘어 성공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다. 이번에는 40%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1위 득표한다. 그것이 양자구도면 50%를 넘어야 되는 거고 그 경험이 두 도지사를 우리가 당선시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남에서 사고 한번 친다. 일 낸다. 그래서 경남의 정치판을 확연하게 한번 바꾸겠다. 이런 결의들을 우리 당원들도 내고 있고 또 여러 야당과 또 시민사회단체 있는 우리 도민들이 그 의지를 모아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저는 가능하다 봅니다. 이 벽면에도 우리는 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을 품은 경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 이제 이게 이재명 시대,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되면 우리 경남은 어떻게 달라질지, 우리 이재명 대통령 후보님은 우리 경남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아직 좀 더 구체화돼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선대위원장님께서 우리 당원들에게 주변에 이렇게 설득에 다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우리 경남에 이런 정책 비전을 품고 있다 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구체적인 공약들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뭐 발표도 할 거고 또 구체화시킬 건데요. 어쨌든 경남 지역에서 보면 지금의 지역 균형 발전 문제, 또 인구가 줄어들어서 지역이 소멸되는 문제, 이제 이런 문제가 심각한 이제 지역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도 하고 이게 전반적인 사회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을 어떻게 시킬 건지 또 인구 소멸에 관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통 크게 어쨌든 지역 균형 발전이나 자치 분권 문제와 관련해서 제도나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예산 투입을 통해서 좀 극복해 갈 거라 생각되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첫째로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부울경이 어쨌든 정주 여건을 개선시켜야 된다. 정주 여건을 개선시키는 것은 결국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좋은 학교도 만들어야 되고 주거 걱정하지 않는 이런 좀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우리 경남 도민들의 삶을 조금 개선시키는 방안 아니겠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만들어내겠지만 어쨌든 크게는 부울경 30분 시대를 열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밖으로 떠나지 않고서라도 이 부울경 지역에서 뭔가 직장도 얻고 소득도 얻고 생활도 하는 그런 문화생활도 즐기는 이런 도시를 좀 만드는 것에 대한 카드를 세우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경남이 그래도 작년에 이제 우주항공청이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우주항공 문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미래 먹거리 문제이기도 하고 미래 우리 국가의 전략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우주항공 산업과 관련해서 진주 사천을 중심으로 해서 튼튼하게 경남의 뿌리 박음으로 인해서 경남의 먹거리 문제도 해결하겠다라는 비전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경남에서 굉장히 강한 그 사업들이 조선산업입니다. 지금 조선산업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어서 그 조선산업으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고용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쨌든 지역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선산업도 예전에 그런 오래된 선박이 아니라 새로운 예를 들면 AI 시대를 탑재한 그리고 뭐냐면 LNG선이나 이런 신기술을 접목한 이런 이제 조선 산업들을 통해서 좀 지역 경제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 물류, 가격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물류 중심과 관련해서는 이제 부울경 전체로 중요한 문제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물류의 허브의 도시로 만들겠다. 그래서 김해 가덕도 신공항도 만들고 물류센터도 많이 좀 건설을 해서 물류가 중심이 되는 우리 경남을 만들어서 여기에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그런 이제 소비를 좀 많이 이끌어내는 방향을 통해서 경남의 좀 활력을 되찾아내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차원 같은 경우는 방산산업, AI, 여러 가지 이런 공약들을 내세워서 정말 경남이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가 책임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시대가 되면 어쨌든 경남은 잘 사라지는 거 맞죠? 잘 사라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 숨가쁘게 경남 공약을 이재명 후보를 대신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준비해온 후보는 이재명 후보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은 후보조차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지금 국민의힘은 정책과 공약이 없어요. 지금 후보 단일화 문제에 빠져가지고 누구를 할 거냐. 아니 국민 자기들 자당에서 경선을 거쳐서 뽑아놓은 후보를 되자마자 후보 끌어내리려고 하고 당원이 아닌 한덕수와 단일화하라고 지금 당에 있는 지도부에서 그렇게 막 협박하고 압박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에 있는 존재하는 공당으로서 이게 과연 정당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보고 있으니 좀 웃음밖에 안 납니다. 이 정도 되면 국민의힘에서 후보 내지 말고 이재명 후보로 추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어쨌든 그 이재명 시대 우리 경남 발전을 그 아주 크게 생각한 이재명 시대를 우리 나가는데 선대위도 꾸렸고 이제 곧 이제 선거운동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경남 선대위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주로 선거운동을 이제 할 그런 계획이신지?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이번 선거 활동에 나서주면 저는 뭐 승리는 100% 확신합니다. 우리 경남도당의 권리당원이 숫자가 거의 4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당원까지 합치면 한 15만 명 당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5만 명 당원이 전체가 뭐 이렇게 활성화되지는 뭐 못하겠지만 권리당원이라고 하는 약 4만 명의 당원들이 정말 정책특보가 조직특보든 민생특보든 특보가 되어 주셔가지고 이 당원들이 최소한 3명의 지인이나 친구들, 주변 사람들에게 특보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그죠? 그분들이 특별을 요청하고, 우리가 목표가 20만 특별을 모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광장선대본까지 하면 30만 명의 특별을 모집하는 건데, 지난번 대선에서 저희들이 한 76만 표를 획득했어요. 그게 이제 36.37%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30만 명의 특보단이 완성이 되면 이 30만 명이 3명의 지인만 소개해주고 투표장에 가도록 근유하고 투표까지 확인만 해주면 90만 표를 획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90만 표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면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높은 득표율도 가져갈 거고, 그냥 90만 표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조금 더 우리 당원들이 조금 더 열심히 나서주면 저는 100만 표까지도 득표가 가능한 지경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세웠던 이 득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그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자도 모집하고 있고 SNS 봉사단도 모집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선거 기간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모든 당원들에게 한 번씩 전화를 한다. 전화를 통해서 선거에 관심 가지고 주변의 지인들을 소개시켜주고 특보에 좀 참여해달라. 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정해서 그 다음 실행 계획을 세워서 해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유세차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 우리 경남도당에서 또 운영하는 유세차, 또 중앙계 후보도 내려올 거죠. 그래서 전 경남을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들썩들썩하게 누비고 다니면서 저인망식으로 완전히 저인망식으로 쫙 끌어서 한 분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역할을 해주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네. 위원장님께서 우리 당원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한번 호소를 한번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우리 당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이번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그리고 내란을 종식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정말 내란 잔당과 그 세력들을 심판해야 된다. 그래야 새로운 대한민국이 된다. 그래야 경제도 살고 민생도 산다. 이런 철박한 심정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밖에 상가에 가보면요, 장사 안 된다고 울상이고요, 정말 한 집 끌려서 한 집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우리 아들이 군에 갔다 와서 지금 아르바이트를 한 달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와서 아빠 내 일 잘렸어 이렇게 하더라고. 아니 아르바이트인데 왜 잘려 이랬더만은 오늘부로 문을 닫았대요. 아이고. 그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하루가 지나지 않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이고 절박함이에요. 얼마나 우리 서민들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삶은 하루도 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절박한 심정이 국민들에게도 있고 우리 당원들은 더 할 거라 봅니다. 우리 당원들이 내가 정말 나서야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 내가 나서야 우리 서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 내가 나서야 대한민국을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내가 나서야 이재명이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이번 판에 정말 경남을 한번
뒤엎어 봅시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당원들이 좀 나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 참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얼마 전인가요,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 상대동 시장인가? 예. 그 시장에서 눈물로 막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장면이 저도 참 많이 와닿는데 오늘 우리 위원장님께서 막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우리 당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 마음 담아서 저희가 이제 뭐 선거 기간 중에도 또 몇 번 더 모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시작을 앞두고 우리 당원들께 이 당부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경남 선대위 이렇게 출범한다.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동참해 주십사 하는 그런 오늘 간단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이고, 그 각오가 너무 새겨지는 것 같아서 비장한 마음이 듭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씩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런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홍보팀에서도 당원들 대상으로 오픈 채팅방을 좀 개설을 할 거예요. 중앙당이나 도당에서 생산해내는 우리 후보에 대한 홍보물들 전도사 역할을 좀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문자를 발송을 할 텐데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 전원이 좀 가입을 해주셔서 저희가 우선은 방을 3개를 개설을 하는데 이 방이 모자라서 10개 이상이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나서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드릴 말씀 다 드렸고요. 저는 짧게 우리의 핵심 구호로 딱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이제부터 하면 두 분께서는 진짜 대한민국 외쳐주시고 지금은 하면 이재명 이렇게 좀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계신 당원님들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예, 고맙습니다. 예, 당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시대가 이제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 경상남 도당은 이것을 위해서 정말 매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육연수위원회에서는 이런 일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MBC 경남 뉴스를 보니까 여론조사 지형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이 지역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현상도 보도가 된 걸 보았습니다. 이 현상이 대선 끝날 그 시간까지 1위로 되어서 우리 송순호 도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1등을 하는 그 목표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기대와 응원 그리고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신순정 공보단장님 그리고 우리 송순호 총괄선대위원장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후보는 골목골목 경성투어 경남 일전에서 창녕과 함안, 위령, 군위, 사천, 남해, 하동을 방문했습니다. 국민을 배반하든 말든 오로지 색깔만 비슷하게 찍어주면 그러면 나라가 제대로 발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실력으로 실적으로 충신이 있나 없나 잘 살펴서 결정합시다. 이 후보는 경남 우주항공